브리핑 있는 저녁입니다. 이현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화성 연쇄살인 이후의 문제들을 좀 자세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피의자 이춘재 이렇게 불러야겠죠. 용의자 이춘재에서 예. 화성 사건이 1차부터 일단 10차까지로 쭉 이어집니다. 네. 그중에 기억나는 거는 3, 4, 5, 7, 9는 이제 이춘재 것으로 어느 정도 확인이 되어가고 예. 있는 거라고 보고 예. 근데 14건으로 범죄를 잡는단 말이죠. 화성에 1차부터 10차까지 말고 예. 여죄로 나온 4건. 예, 이제 그렇습니다. 이 진상이 이제 오늘 경찰에 의해서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 경찰이 이춘재가 이 화성 사건 외에 4건에 대해서 이제 살인 사건 자백을 했다라고 밝혔는데 예. 그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먼저 이 화성에서 일어난 초등학생 실종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1989년 7월 18일 화성군 태안읍에서 벌어졌고 피해자는 초등학교 2학년 김모양입니다. 김양은 수업 후 귀가 중 실종이 됐고요. 5개월쯤 뒤에 9차 화성 사건 현장에서 불과 3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옷 일부와 책가방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춘재가 이 사건에 대해서 김양을 성폭행한 후 살해했다 이렇게 자백을 했고요. 예. 경찰은 이 진술의 신빙성 등을 검토 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 실종 사건으로 종결을 지어버렸는데 예. 바로 그 지점에서 9차 사건이 벌어지면서 예. 이 사건도 뭔가 문제가 있다고 했던 사건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이 사건 관련해서 좀 추가로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요. 당시 김양의 아버지가 2차례나 예. 경찰 수사를 요청을 했었는데 묵살당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심지어 이춘재가 용의선상에 올라가지도 않은 채 이 사건은 그냥 단순 실종 사건으로 종결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 김양의 시신은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시신은 아직도 못 찾고. 네. 예, 맞습니다. 그때 아마 가방과 치마 요것만 예. 아마 유류품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 이춘재의 자백을 통해서 새롭게 공개된 사건들의 내용이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네, 총 이제 4건이라고 말씀을 건. 드렸는데요. 예. 아까 이제 초등학생 실종 사건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예. 3건이 있는데 이 건은 이제 그래픽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7년 수월 여고생 살인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1991년 1월과 3월 청주에서 발생을 했는데 여고생과 주부 살인 사건입니다. 특히 이 청주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2건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화성 9차 사건과 10차 사건 이 사이 4개월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사실 이제 장소가 청주지 않습니까? 네. 당시 이제 포크레인 기사로 일을 했던 이춘재가요. 사건이 벌어진 91년 전후로 화성과 청주로 오가면서 공사 현장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져서 사실 자백의 신빙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춘재가 새로운 범행 4건에 대한 자백을 할 때도 모두 그림을 그리며 진행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들 사건 피해자의 속옷으로 재갈을 물리거나 손을 결박한 점 등도 범행 수법에 공통점이 많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 몇 가지 사건에서 네. 어떤 확증들이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그저 용의자에서 이제는 이제 피의자로 예.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경찰의 앞으로의 수사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경찰 말씀하신 대로 이제 피해자 이춘재에 대해서 DNA 증거가 확보된 화성 사건 예. 3, 4, 5, 7, 9차에 대해서 우선 혐의 적용을 해서 피의자로 입건을 시켰는데요. 경찰은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지속해서 이춘재에 대한 그 추가 입건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도요. 경찰은 이춘재의 자백이 임의성과 신빙성이 높고 현장 상황과도 상당히 부합한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밝힌 만큼요. 앞으로 이제 이춘재의 자백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증거물 감정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화성 사건 공소시효 만료로요. 예. 사실 이 피의자 이춘재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신상 공개 가능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이 이춘재를 입건하기 전에 사실 법조계 등 전문가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고 찬반 의견이 오갔었습니다. 예. 근데 결론적으로 이춘재를 입건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시킨 이 결정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 수사가 처벌보다는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에 무게를 둔 것이다. 이렇게 경찰을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화성 8차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 경찰은 이춘재의 자백 신빙성에 대해서 집중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당시 진범으로 검거됐던 윤 씨에 대한 조사, 그리고 이 사건 관계자 등 이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역시 이제 브리핑에서요. 8차 사건 관련해서 국가수 증거물 감정이 진행 중이고 수사와 감정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춘재의 추가 입건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8차 사건 쟁점 중 하나가요. 바로 이제 윤 씨의 고문으로
인한 그 허위 자백 부분인데 예. 이 부분에 대한 조사 진행 상황도 밝혔습니다. 경찰이 당시 수사 관계자를 조사한 결과 고문할 필요는 없었지만 심야 조사는 진행됐다는 진술을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 진범으로 지목을 받아서 억울하게 20여 년간의 옥살이를 했던 네. 윤 씨 네. 재심을 청구한다 그랬는데 예. 재심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예, 일단 이 사건 재심 변호 맡은 박준영 변호사가요. 빠르면 예. 올해 안에 재심 신청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밝혀서요. 재심 절차를 서두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박 변호사가 오늘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방문해서 관련 수사 기록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윤 씨 체포 과정과 뭐 진술 그리고 현장 검증 조서 등 사실 사건 관련 모든 기록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경찰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보 공개 요청 접수 사실은 확인을 했다. 그런데 수사 진행 중인 상태에서 수사 기록 사본에 대한 뭐 등사 요청 등은 사실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은 사실상 정보 공개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 사건 약간 특이하다고 박준영 변호사가 보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이 검찰로 송치된 원본 주요 증거는 보존기간 만료로 폐기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특이하게도 사본의 상당 분량이 경찰서에 남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관련 내용은 계속 취재해서 보도하겠습니다. 네. 이은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